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, 소비와 소비주의에 대한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. 이게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데요.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일 수 있다. 뭐 이런 관점이에요. 창세기 9절까지 인용하면서요. 네, 그렇죠.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.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선 당연히 소비를 해야 하죠. 먹고, 입고, 어딘가 살고, 이거 뭐 필수적인 거니까요. 맞아요.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 자료들이 딱 짚는 지점이 이 소비가 어떻게 소비주의라는 좀 다른 걸로 변질될 수 있는지 그 경계 같아요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소비가 삶의 전부가 되고 어떤 목적 자체가 돼버릴 때 그게 바로 소비주의의 함정이라는 거죠. 그럼 오늘 그 경계를 좀 명확히 해보죠. 소비주의가 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. 자료에선 소비주의를 부를 쌓고 소비하면 만족을 얻는다는 믿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야. 뭐 이런 생각이죠. 그 첫 번째 핵심 믿음으로 물건 축적이 만족을 준다. 이걸 꼽고 있어요. 아, 물건 자체에 만족이 있다. 그렇죠. 뭐랄까, 물건이 우리 영혼의 빈 곳까지 채워줄 수 있다고 속삭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자동차가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어떤 자유나 지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거요. 하긴 광고 보면 그렇죠. 특정 브랜드를 쓰면 뭔가 내가 그 브랜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처럼. 네, 맞아요. 교묘하게 물질이랑 정신의 경계를 흐리는 거죠. 뭐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사랑의 깊이를 증명한다거나 사랑과 소비재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거죠. 진짜 그래요. 두 번째 믿음은 돈이 곧 힘이다. 이것도 참 공감 가는데요. 돈으로 구매력도 사고 사회적 지위도 얻고 또 뭐 보험 같은 걸로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통제하려 하고. 네. 근데 이 자료는 바로 여기서 질문을 던져요. 그 힘이 과연 좋은 건가? 오히려 우리가 가진 걸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걸 보면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, 심지어 정체성까지 연결짓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. 아, 내 소유물이 곧 나다. 이렇게요? 그렇죠. 그걸 잃으면 나 자신을 잃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상태. 더 나아가서 돈이 중요한 게 뭔지를 결정하게 만들면서 예전에는 대학 교육 목표가 의미 있는 삶 탐구였다면 요즘은 뭐랄까 경제적 풍요가 우선시되는 형상도 나타난다고 지적해요. 1970년대랑 지금 대학생들 삶은 결과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조금만 더를 계속 원하게 만드는 거. 이것도 특징이죠. 그 록펠러 일화처럼요. 얼마가 있어야 만족하냐 물었더니 조금만 더, just a little bit more 라고 했다는. 맞아요. 끝이 없는 거죠. 좋은 삶이 그냥 양을 늘리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. 더 심각한 건 사람까지도 소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. 네, 이게 참 무서운 지점이죠. 인간을 그냥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,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. 뭐 직장에선 동료를 경쟁자로만 본다거나 결혼도 어떤 개인적 만족을 위한 거래처럼 생각하거나 필요 없어지면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니 좀 섬뜩하네요. 그렇죠. 그럼 이 자료들이 말하는 소비주의의 핵심 문제, 첫 번째는 뭘까요? 모든 욕구를 물질 소비로 해결하려는 환원주의라고 하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의 다양한 욕구들 있잖아요. 사회적인 거, 심리적인 거, 영적인 것까지도 다 돈이나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. 근데 그게 실제로는 안 되니까. 네, 안 되죠.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, 예를 들어 존경 같은 걸 부로 얻는 사회적 인정 같은 대체물로 바꾸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갈증은 그대로인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조금만 덜을 찾게 되는 거고요. 악순환이네요. 그럼 두 번째 문제는 가치관의 왜곡인가요? 네, 돈이 주는 힘을 최고로 치면서 다른 중요한 가치들, 뭐 영적인 힘이라던가 공동체 유대 같은 건 좀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.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주지만 결국 우리가 통제 못하는 것들, 예를 들어 죽음 같은 근본적인 한계 앞에선 무력하다는 걸 잊게 만들고요. 아,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도 잊게 만들죠. 여기서 다시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, 즉 청직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요. 청지기. 네.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를 막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. 이런 관점이군요. 이게 소비랑 소비주의를 나누는 중요한 차이점이 될 수 있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소비주의는 내 것이라는 소유에 집착하지만 청지기 의식은 맡겨진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까?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.
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뭐 딱 떨어지는 답은 없겠지만요. 네, 맞아요. 이 자료들도 뭐 마법 공식 같은 건 없다고 해요. 다만 내가 왜 이걸 사는지, 왜 소비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좀 정직해지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청지기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, 그 균형과 분별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물질을 아예 무시하는 것도 문제고 또 물질에 모든 걸 거는 것도 문제다. 양극단을 다 경계해야 한다는 거네요. 네, 정합합니다. 균형 잡힌 시각이죠. 오늘 소비와 소비주의,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책임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소비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 가치관이나 관계까지 흔들게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과 소비주의적인 욕망 사이에서 어떻게 좀 건강한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지,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이게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.